지금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막 주절거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 10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1살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남편과는 친목 모임을 통해 만나서 만난 지 100일도 안 돼 상견례를 하고 날이 늦게 잡혀서 양가 허락하에 살림부터 합치고 몇 달 함께 지내다가 1년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참 급하게도 결혼을 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수도권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도시 여자고 남편은 시골에서 태어나 줄곧 고향에서만 살아온 시골 남자입니다. 자신의 꿈 목표가 분명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고 무엇보다 그의 주변 사람들과 그를 본 저희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는 것에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지는 않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 술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기가 생기고 나서 끊고 보니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마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에 5에서 6일은 술을 마시는데 보통 소주 2~3병 정도 마십니다. 건강이 염려되어 만류하여도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데다가 술자리가 워낙 많습니다. 일단 자기 고향이다 보니 또 시골이다 보니 문만 열면 다 아는 사람이라 친구들, 형님들, 동생들 아무튼 모임도 많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술도 자주 마십니다. 또 취미로 농사도 좀 짓고 있는데 사이사이 참을 먹다 보면 또 종일 술을 달고 살게 되는 아무튼 환경적인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을 따라 타지로 와서 살다 보니 외롭고 우울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서울이고 시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을 떠나 가족 친구도 아무도 없는 낯선 환경에 놓이다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곳은 인구 3만이 채 되지 않는 군 단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정도로 하지만 남편이 어느 정도 배려해 주었고 저 나름도 남편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과 다르게 완전히 내 고향처럼 받아들이기는 사실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건 차차 얘기할게요. 결혼 6개월 만에 아기가 생기고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 육아에 치이다 보니 산후 우울증도 오고 아기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서울을 한 번도 못 갔더니 향수병도 생기고 친구들도 그립고 그렇더라고요. 아기 위험하다고 엄마가 오지 말라신 것도 있고 엄마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셔서 바람 쐬러 여행하듯이 가끔 오셨습니다. 서너 번 정도요. 친구도 없고 그나마 만나는 게 남편 친구 부인들인데 다 이곳 토박이인데다가 아기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서로 대화 주제나 공감대 형성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 언니들이고 일단 남편 친구 부인들이잖아요. 말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2년차쯤 되니 많이 가까워졌고 편하게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떠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남편이 현재 실직 상태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직원들 월급이랑 퇴직금 다 떼먹고 회사도 없어지는 바람에 석 달째 쉬면서 농번기를 이번 달까지는 농사일을 하고 다음 달부터 구직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얘기하자면 긴데 아무튼 남편이 이래저래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쩍 짜증도 늘고 사람이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게을러지고 2달째까지는 매일 힘내라고 말해주고 잘 될 거라고 토닥여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술잔도 채워주고 불평불만 해대는 거 다 들어주고 제 나름대로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위로를 해왔는데 석 달째쯤 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더라고요. 무엇보다 육아 우울증, 향수병에 남편 우울한 마음마저 달래주려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니들이랑 밥 먹으면서 푸념조로 요즘 좀 지친다. 남편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육아에 일절 동참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 하면서부터 제가 아기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밥해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천 기저귀 쓰고 있어서 매번 빨래하고 개고 널고
아무튼 남편은 이 일련의 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아주 가끔 한두 번 정도?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애 낳고 친정 한 번도 안 갔더니 도시도 그립고 그래서 며칠 아기 데리고 친정 갔다 올까 생각 중이다 그랬더니 원래 지금이 한창 육아에 힘들 때라며 친정 다녀오라고 다독여 주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때가 한 달 좀 안 되었을 때인데 제가 언니들을 만난 다음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아마 거기서 친구들이 뭐라고들 했나 봅니다. 재수씨한테 잘해줘라, 힘든가 보다, 친정 보내줘라, 뭐 대충 이런 얘기였겠죠. 사실 그 다음날 농사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그냥 아기랑 집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차로 5분 거리인지라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데 신랑 일 쉬면서부터 농사일 한다고 일주일에 3, 4일은 있다 오곤 했거든요. 매번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도 일이고 아기 짐이 워낙 많고 시골집은 종종 거미나 지네가 나와서 아기 짐 갖다 두기가 좀 그래서 매번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또 저희 시댁이 마을 입구 첫 번째 집인데다 대문도 없어서 온갖 동네 사람들이 제 집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듭니다.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했는데 매번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통에 거실에서 수유하다가도 후다닥 방에 숨기도 여러 번. 시어머니 안 계셔도 동네 아저씨들 와서 술 드시고 가시고 새벽 1, 2시에도 동네 분들 오셔서 술판 버리시고 뭐. 아,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저 산후조리할 때도 하루에 5끼씩 메뉴 바꿔가며 밥상 차려주시고 따뜻한 물 먹어야 된다고 마실 물 계속 새로 끓여주시고 약속 사다 자욕해주시고 저 더 잘하고 아기를 봐주시고 뭐 기타 등등 제사 때나 명절 때도 어머님 음식을 다 해놓으셔서 전 설거지만 하고 평상시에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 종종 만들어주시고 아무튼 어머님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시댁과는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으셔도 어쨌든 시댁인데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육아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것도 쌓이니 스트레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부터 함께 살며 가까운 시댁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했고 매번 가는 거 한 번도 불만 없이 잘 따라다녔는데 진짜 요즘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라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날 참 만들고 할 거 많은데 가서 어머니 도와야 하지 않냐고 막 짜증을 내길래 알겠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 한 소리 듣고는 그냥 집에서 쉬래요. 그리고 친정 가서 쉬다 오라고. 근데 그 어투가 저를 걱정해서가 아닌 좀 짜증나서 막 던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니다, 그냥 시댁 같이 들어가겠다. 짐 싸놓을 테니 몇 시까지 데리러 와라 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술 먹고 시댁에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와도 된다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저리 말하길래 진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어서 따로 준비도 안 하고 다음날 집에서 아기 보고 있는데 자기 밖에서 볼일 보고 지금 시댁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겠다, 잘 다녀오라고 했죠.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시골집 들어올 준비 했냐고 묻네요. 안 했다고 했더니 이제껏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고. 그래서 당신이 어제 오지 말라 하지 않았냐, 아까도 혼자 들어간다고 통화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부터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시댁이 싫으면 영원히 오지 말래요. 다시 시댁에 발도 붙일 생각을 말래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그래서 당신이 어제 분명히 안 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셨다지 않았냐 했는데도 그냥 화내면서 위의 말만 무한 반복합니다. 어이없어 소리 지르다가 아기가 울길래 전화를 끊었네요. 그러고 아기 재우고 오니 뭐 자기는 내가 능동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나 뭐라나. 그니까 자기가 오지 말랬어도 제가 짐 싸서 갔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거. 그리고 시골 싫어하는 거 아는데 다시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 이건 뭔 소린지 이 사람 시골에 은근히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저는 육아에 관심이 없고 살림에 지적하고 말 함부로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욕 섞어서 하는 거를 일상 대화에서도 해요. 아무리 지적해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화를 내는 건데 그때마다 시골이라 그런 걸 어쩌냐, 이 동네가 원래 그렇다, 적응해야지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아기 올 때 안아주는 거랑 시골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무슨 말만 하면 저런 식으로 나오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툭하면 욱하고 소리 지르고 말 함부로 툭툭 내뱉고 욕하고 저 임신했을 때 저한테 한 번 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문하자 제 눈 똑바로 마주치며 그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아기 낳고 아기 앞에서도 화나면 그냥 막말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즈음에 저희 친정엄마가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엄마랑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엄마에게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어서 몇 년째 사이가 대면대면합니다. 근데 뭐 주로 저 혼자 좀 냉랭한 편이고 엄마는 워낙 수다스러우셔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원래대로 대하십니다. 또 딸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나 봐요. 지금은 뭐 특별히 엄청 친한 것도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평범한 엄마 딸처럼 지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좀 유난스러우십니다. 말도 좀 함부로 하고 체면을 엄청나게 차리는데 사실 하는 것 보면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좀 심하게 유난? 예전에 JTBC에서 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란 드라마 아시나요? 여주인공 엄마로 나온 이미숙 씨가 엄청 억척스럽고 막 우기고 나서고 아무튼 유난스러운 성격인데 저희 엄마는 그 성격에 체면을 엄청나게 차린다는 것까지 플러스예요. 아무튼 그래서 종종 주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한테 죄송했던 적도 몇 번 있고 그런 일 겪으면서 남편이 제 상처를 알게 됐고 저도 가족한테 많이 지친 터라 남편한테 의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엄마에 대해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인연 끊고 싶다고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저의 그런 태도가 남편이 장모님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엄마가 손녀딸 보고 싶다고 내려오셨습니다. 아기 낳고 100일 때, 지난 구정 때, 그리고 이번까지 4번째 오신 거였습니다. 구정 이후로 처음이니 몇 달 만에 만난 거였고 그 사이에 훌쩍 큰 손녀딸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어요. 계속 아기 이름 부르며 좋다고 하는데 신랑이 저녁 먹으며 엄마랑 술 한잔하면서 장모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하더군요. 이게 할 소린가요? 그러더니 자기는 술 약속 있어 나가봐야 하니 먼저들 집에 가서 자라고. 제가 뭐라 했더니 안 가긴 했는데 몇 달 만에 만난 장모님 앞에 두고 술자리라니요. 그 이후로도 엄마가 계시는 4월 동안 누가 봐도 티나기 싫은 내색하고 엄마는 원래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셔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지만 전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싸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고 며칠 있다가 친구네 커플을 만났는데 술 먹으면서 무슨 얘기 끝에 장모님 정말 싫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또 오면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나가버릴 것 같다고 대놓고 말을 하길래 너무 놀라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거 참고 집에 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땡 같다며 욕을 하네요. 이게 장모님한테 할 소린가요? 엄마가 남편한테 몇 번 실수한 적이 있긴 한데 큰 건 아니고 사소한 것들 몇 달 몇 년 전 다 지난 얘기들까지 꺼내면서 씩씩 대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래저래 해서 힘들어서 속이 말이 아닌데 안 좋은 것들이 좋다고 시시덕댄다고 제정신이냐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몇 달 만에 만난 엄마 딸이 부둥켜 안고 울까요? 외할머니가 손녀딸 보고 욕을 할까요? 당연히 아기 보면서 좋다고 웃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자기 앞에서 희죽댔다고 기분 나쁘대요. 땡 같은 것들이. 엄마 오시기 며칠 전에 신랑이 술을 먹고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빨리 내려오시라고 전화로 문자로 엄청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신 건데 말을 저 따위로. 결혼하고 어버이날 친정엄마랑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시댁 식구들이랑만 보냈지.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요양원비로 매달 15만원씩 가족 회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댁 전기세, 전화비 저희가 다 내요. 전화비야 우리 집 인터넷비랑 묶여있고 전기세는 그냥 가끔 얻어오는 반찬 값이려니 해요. 그래도 어쨌든 2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시댁으로 나갑니다. 우리 집은 금전적으로 뭐 해드리는 건 없고 얼마 전 엄마가 허리 시술을 하셔서 병원비 잠깐 빌려드렸다가 3일 뒤에 돌려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때도 엄마가 실수하신 게 남편한테 전화해서 신용카드 좀 등기로 보내라고 끌고 돌려주겠다고, 현금이 없으셔서 병원비 먼저 결제하고 보험료 나오면 주신다는 거였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죠. 사위한테 카드를 보내라니 이걸로도 엄청 화내긴 했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업주부이고 남편의 일 그만두기 전까지 보통 세후 270 정도? 근데 그쪽 업계 사정이 안 좋아서 아마 취업해도 200 초반대로 받을 듯 합니다. 농사로 버는 돈이 1,500만원 전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받는 돈이 50만원인데 식비 30만원 정도, 제 보험료 7, 8만원, 남은 1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세제 같은 생활용품이나 아기용품 저 필요한 거 사요. 근데 남편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깎았을 궁리만 한다고요. 혼자 있을 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는데 그거 보고요. 결혼하고 내 옷 한 벌 못 사 입다가 맨날 늘어난 티, 구멍난 옷만 입고 다니니 주변에서들 하도 뭐라고 해서 만원대 레깅스랑 6,900원짜리 티셔츠 몇 벌, 만원짜리 단화 하나 샀습니다. 아기 있으니까 어차피 좋은 거 사도 못 입어서 막 입을 걸로 이것도 한 번에 다 사려면 부담이라 각기 다른 달에 산 것들이에요. 유통기한 5개월 지난 대용량 바디로션 쓰다가 얼마 전에 겨우 바꿨고 유모차, 아기띠, 카시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기용품들과 옷 같은 거 전부 선물 받은 거랑 물려받은 것만 입히다가 이제 그것도 한개가 와서 7,900원짜리 네이 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사치스러운가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하이힐에 화장 안 하면 외출도 안 하던 저였는데 내 부모한테 땡 같다는 말까지 내뱉는 거 보고 이건 우리 선을 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도 요즘 이래저래 힘들고 예민한데 나도 육아로 이래저래 지칠 때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서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고 알아보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 저와 우리 집을 무시하고 저 말까지 하는 걸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을 내 아이의 부모 자리에 앉혀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네요. 이 사람은요, 술을 2번 이하로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바로 어제까지 욕해놓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와서 기분 좋다고 장난치고 웃고 그래요. 그러고 다음날 술 많이 먹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와서 욕하고 이런저런 불평불만 해대고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까지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정리될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좀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고 그래도 내 알도리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댁 식구들 다 좋은 분들이시고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해야 나중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계신 요양원 가서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어머님이랑 따로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어머님이랑 저랑 아기랑 웃으면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엄청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길래 좋냐고 했더니 좋대요. 우리 엄마한테 한 건 생각도 않냐 했더니 장모님이 자길 촌놈이라고 무시해서 싫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 사위를 너무 의지해서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말해서 그렇지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싫어도 이런저런 불만을 나한테 조곤조곤 말해서 함께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땡 같다니요. 진짜 이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 친구들 모임에서 매년 남자들 부모님 음식 대접하는 자리가 있는데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자고 와서는 낮에 또 기분 좋은지 슬슬 말을 걸고 어쨌든 본인은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시댁 가서 어머님 모시고 모임 가서도 웃고 즐겁게 있다가 왔어요. 저도 우울한 거 최대한 노출 안 하려고 사람들이랑 웃고 잘 어울리다가 왔고요.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던지네요. 에어컨에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애기가 움찔했는데 그러고도 리모컨이랑 뭐 이것저것 몇 개 던지면서 욕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인즉 내가 언니들한테 자기 욕을 하고 다녀서 친구들이 자기를 형편없는 쓰레기를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더라. 도대체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냐. 놀란하기는 울고 계속 뭘 던지고 소리를 지르길래 애 낳고 서울 한 번도 안 가서 가고 싶다. 친구들 보고 싶고 도시 가고 싶어서 친정 며칠 갔다 오겠다고 했다. 당신이 애 안 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건 다른 언니들도 남편 욕하면서 늘 하는 얘기들이다. 나도 같이 어우러져 말한 거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고 혼자 화내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 당신들 대체 이 사람한테 뭐라고들 하는 거냐, 뭐라길래 이 사람이 며칠째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뭘 집어던지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냐. 저도 울컥해서 막 질러대면서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남편 바꾸라고 했지만 전화는 내버려두고 놀라오는 아기 달래 안방으로 들어와 재웠습니다. 그 사이 그 친구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남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전화를 받던데요. 별거 아냐, 그냥 쌓인 게 좀 있어서 몇 마디 했더니 혼자 난리네. 오늘 고생했다, 잘 자라. 남편 특유의 사람 좋아 보이는 허허허 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웃던데요. 그 친구 전화를 받으며 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무슨 지킬 앤 하이드 보는 것처럼 나중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들은 건데요. 어젯밤 이 사람 술 취해 자정에 전화 와서는 용돈 드린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대요. 저희 엄마가 곧 러시아로 선교 활동을 가시는데 겸사겸사 쓰시라고, 제가 전에 용돈 10만원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 돈이 어딨느냐고 정색하더니 엄마가 우리 힘든 거 아니까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셨나봐요. 그래도 알려달라고 해서 엄마도 10만원쯤 보내주려나 싶어서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100만원이 들어왔더래요. 놀래서 잘못 보냈구나 싶어 전화했더니 자기가 요즘 일을 안 하고 이래저래 힘들어서 어머니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고 이 돈 마음껏 쓰시라고 그러더래요. 술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끊었는데 다음날 오늘 아침이죠. 아침 7시부터 장문에 문자가 와 있더래요. 자기가 100만원 보낸 건 50은 장모님, 50은 집사람 주라는 의미였다고. 집사람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서 언니들한테 막 얻어먹고 다닌다고, 안쓰럽다고 장모님이 용돈 주시는 걸로 하고 주시고 50은 장모님 쓰시라고. 엄마가 보시기에 10만원 보낼 거 100만원 잘못 넣고 민망해서 그러는 것 같길래 자네 요즘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 받겠냐고, 들어온 돈이니 수수료 10%만 떼고 90만원 돌려주겠네 했더니 대뜸 그러시라고 대답하더래요. 엄마가 장난삼아 본전 생각나지 한마디 했는데 아까 욕하면서 이것도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신 처가에 지원 안 할 거라나,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는데 뭘 다신 안 한다는 건지.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돈 들어왔냐, 장모님이 돈 보내셨냐 계속 묻더라고요. 엄마가 50은 저한테 보내시고 40은 남편 통장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10% 떼고 보낸다고 한 거 가지고도 뭐라 당연히 100만원 다 보내야지 10%를 왜 떼냐고 어이없다고.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을 줬다가 뺏었다 난리친 게 누군데. 제가 보기엔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 같기도 합니다.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한번 재혼을 하셨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따르고 지도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처음엔 술 먹고 좀비처럼 다니더니 그 다음엔 욕하고 그 다음엔 던지고 그 다음엔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몇 번 정신병원에도 보냈었는데 하도 꺼내달라 난리쳐서 이혼해주는 대가로 꺼내주고 갈라섰습니다. 어쩐지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모습이기도 하네요. 아직은 젊으니까 자제력 있지, 더 나이 들면 저 욱하는 성격 못 고치면, 포근하는 버릇, 소리 지르는 버릇 못 고치면 상태만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이혼하려고요.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가정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는데 술만 먹으면 욕하고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아빠 밑에서 내 아이 어떻게 키우나요? 오죽 힘들면 그럴까? 절대요. 앞으로 살면서 이보다 힘든 일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저러면 제가 먼저 다 놓아버릴 것 같습니다. 더 버티다가는 아기까지 뺏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혼하려고요. 협의 이혼 당연히 안 해주겠죠.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전에는 친정 갈 때 아기만 두고 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종일 엄마 찌찌만 찾는 애를 데려가서 뭐 어쩌겠다고. 애 울 때 한 번 안아줄 줄도 모르면서 기저귀 몇 번 갈아준 적도, 똥기저귀 빨아본 적도, 옷 한 번 제대로 입혀준 적도, 아빠 혼자 재워본 적도, 밥을 먹여본 적도, 이유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이 정도면 전업주부라도 제게 양육권과 친권이 올까요? 전업주부라서 함께할 집과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예술을 한답시고 제대로 취업도 경력도 없이 이제껏 세월을 보낸 제가 참 한심하네요. 시골 와서는 제 전공을 당최 써먹을 데가 없어서 일을 못했고
결혼해서는 바로 아기 준비하고 낳고 키우느라 못했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가을부터는 아기 몇 시간이라도 어린이집 맡기고 방과 후 특별 교사라도 해볼까 할 참이었습니다. 예술 분야 전공이 시골에서는 찾기 힘드니까 제법 찾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가서는 뭐 해먹고 살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서요. 지금 어떻게 해야 나와 아기를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지 아기는 절대 못 내줍니다. 이 아기가 없으면 저 죽어요. 최종. 지난번 두서없이 글을 쓴 후 오랜만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정작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선 이혼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 저 이혼했습니다. 한결같이 증거를 모으고 일자리를 구하라는 댓글들을 보고 우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네요. 방과 후 교사 자리를 구하고 시어머니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 후에는 시어머님이 좀 봐주시고 그렇게 3달 정도를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네가 무슨 일이냐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꿋꿋하게 이혼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 사이사이 점점 심해지는 폭력은 녹음기로 다 녹음해두었고 전화도 녹음 버튼은 늘 사용하며 폭언은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 접수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는지 자기가 잘못했다,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했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쩍도 안 하자 자존심 상했는지 정말 애 앞에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깽판을 치는데 시어머니를 불러서 전화하고 당장 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요. 워낙 제가 증거들을 잘 모아놔서인지 승산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니까 소송하라고 하셔서 소송 끝에 위자료 양육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 판결이 나야 남편이 승복한다면서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하고 눈물도 나는데 이젠 영 끊어야겠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의 그 경력으로 방과 후 교사, 친정집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다시 하고 있고 개인 레슨도 들어와서 밥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도시 와서 사니 솔직히 너무 좋아요. 사랑에 눈이 멀어 다 두고 도망갔는데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 같고 화낼까봐 불안해할 일도 없고 아이도 지금 너무 이뻐서 행복한 나날이네요. 오늘 친구가 여기서 읽은 사연 말하다가 문득 제가 쓴 글을 생각나면서 이렇게 후기를 전합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